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학교 프로젝트의 황선욱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포트를 작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테이블, 쿼리, 폼에 이어서 이번에 마지막 총 4개로 구분한다면 이번에 마지막이 보고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바로 매크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3과목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 보고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라는 것은 먼저 리포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리포터 보고서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룹화하여서 인쇄하기 위한 개체가 바로 보고서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전 강의 시간에 폼을 배웠는데 폼이라는 것은 역시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해서 폼을 만드는 거이죠.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서는 바로 뭐냐면 인쇄하기 위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의 원본은 테이블, 쿼리, SQL 구문에서 가져오고 보고서를 구성하는 정보는 보고서 디자인에서 직접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고서는 요약된 정보를 통해 어떠한 사실을 판단하거나 예측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레포트 낸다, 보고서 낸다 그 양식대로 만들어주는 거를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기점으로 해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기점으로 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폼과 많이 비슷한 점은 여러 가지 유형을 컨트롤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 이벤트 프로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입력, 추가, 삭제 요거는 입력, 추가, 삭제는 어디에선 됐어요? 폼에서는 됐잖아요. 근데 리포트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단순히 인쇄를 위해 목적으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보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그룹을 설정할 경우에 그룹의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보고서를 수정할 때에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한 후에는 인쇄 미리 보기 또는 레이아웃 미리 보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컬럼 형식 보고서, 탭 형식 보고서, 차트, 주소 레이블, 우편 엽서, 업무 양식이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보고서의 구성은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본문,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각 구역에 선택기가 있습니다. 또한 선택기라는 것은 이제 그 구역을 배치할 거든 배치하지 않을 거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기가 있다는 거예요. 폼과 같이 보고서도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본문,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지, 바닥글,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선택기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선 보고서 머리글이라는 것은 보고서의 첫 페이지, 1페이지, 첫 페이지의 상단에 한 번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로고나 보고서의 제목, 날짜 등이 표시가 되고요.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는 거죠. 위에 모든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거다. 첫 페이지는 보고서 머리글 다음에 표시된다. 본문은 실제로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다음에 본문, 상세 구역이죠. 요 내용이 표현되는데 실제 데이터가 표시되는 부분이다. 가장 큰 부분이죠.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것은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며 각 페이지의 하단에 표시된다. 그렇죠? 보고서 바닥글도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만 한 번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과 보고서 바닥글은 한 번씩만 표시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에만. 그리고 보고서의 안내문이나 총계 등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보고서 선택기라는 것은 보고서의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다. 보고서를 어떠한 보고서 형태로 할 건지 속성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보고서를 선택을 하고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만. 위에다 나왔던 거죠. 그죠? 그리고 구역 선택기라는 것은 각 구역을 선택하거나 구역의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룹 머리글이라는 것은 그룹으로 묶는다겠죠. 그죠? 여러 개의 테이블이나 여러 개의 쿼리를 그룹으로 묶어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그룹의 머리글 지정하는 거예요. 그룹이 지정될 경우에 그룹 상단에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거다. 그리고 그룹 바닥글이라는 것은 그룹을 지정할 경우에 그룹 어디에? 하단에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그룹 바닥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화라는 건 뭐냐면 그룹화는 특정한 필드 값을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요?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하여 데이터를 구분하여서 표시하는 기능을 뭐라고 한다? 그룹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면 해당 필드는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동으로 정렬돼요. 그러니까 그룹화를 하면 해당하는 필드들은 자동으로 정렬된다는 소리예요. 그룹을 지정하면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해서 10개까지 그룹화를 할 수가 있고요. 보고서 디자인 보기에서 정렬 및 그룹화,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좀 생략이 됐네요. 정렬 및 그룹화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주메뉴 보기에 정렬 및 그룹화를 클릭하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묶는다, 그 역할을 한다. 그룹으로 묶으면 정렬은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실제 그런 내용들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룹 속성이라는 것은 그룹 머리글, 바닥글, 그룹의 머리글과 바닥글에 표시할지의 여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룹 설정에서는 그룹을 시작하는 값 또는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간격이라는 것은 그룹화할 문자의 간격이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같은 페이지에 인쇄라는 것은 같은 페이지의 그룹 전체를 인쇄할 것인지 또는 일부분만 인쇄할 것인지 등을 설정하는 게 같은 페이지 인쇄가 되겠습니다. 그룹화 설정이라는 것은 정렬 순서에 따라 그룹화가 결정되므로 정렬 및 그룹화 대화 상자에서 먼저 정렬 순서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룹화할 행을 선택한 후에 정렬 및 그룹화 대화 상자 하단에 그룹 속성을 설정을 합니다. 그룹으로 묶으려면 그룹 머리글이나 그룹 바닥글을 설정 속성을 뭘로? 예로 선택을 하면 그룹화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보고서의 종류에는 조금 전에 윗부분에 나왔던 거지만 차트 보고서, 그리고 크로스탭 보고서, 주소 레이블 보고서 이렇게 구분을 대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차트 보고서라는 것은 테이블 쿼리를 원본으로 하여서 일반적인 거죠. 테이블 쿼리 원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비교하여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걸 차트로 작성할 수 있는 걸 보다 차트 보고서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삽입된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를 편집 상태로 된다. 그래서 차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편집할 수가 있냐면 차트의 종류나 차트의 구성 요소 등의 서식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마법사의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엑셀과 유사하죠. 1단계 차트로 작성할 필드를 선택한다. 엑셀에서는 뭐였습니까? 우리 어차피 엑셀을 많이 볼까요? 엑셀은 뭐예요? 차트에 보다 종류 선택하는 게 1단계였죠. 그리고 2단계가 여기서 차트의 종류인데 우리 엑셀에서는 2단계가 원본 데이터 설정하는 거였어요. 원본 데이터 설정. 엑셀도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3단계에서는 데이터 모양이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옵션이나 아니면 서식을 설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4단계에서는 뭐였습니까? 엑셀에서는 위치를 지정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4단계는 이름이나 옵션을 설정하는 거. 약간 순서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는 거는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차트 보고서를 한다는 거고 크로스탭 보고서라는 것은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고 구름 머리글 바닥글 세부구역. 세부구역이라는 것은 무슨 구역이에요? 본문이죠. 본문. 본문이 각 열마다 나타나는 보고서를 말하는 것이다. 보고서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모두 그룹화해서 그룹화한 데이터에 대한 합, 개수, 평균 등의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탭 보고서는 크로스탭 쿼리를 원본으로 하여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여 작성을 합니다. 자, 주변의 파일에 페이지 설정을 클릭한 후에 열 탭에서 열의 개수, 행 사이의 간격, 열 사이의 간격, 열 크기 등을 지정을 하고요. 이때 용지의 크기라든지 용지에 대한 설정 여백을 고려해서 지정을 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전환하면 지정한 열 개수를 가진 크로스탭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소 레이블 보고서라는 것은 가장 많이 쓰지 않는 편인데 주소 레이블, 주소 이름표 보고서는 편지 봉투에 붙일 주소 레이블을 만들어 주는 보고서로서 주소 레이블 마법사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회원의 이름과 회원의 주소, 회원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편지 봉투에 넣어서 붙여줄 수 있는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양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편리하게 해주고 주소를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창의 개체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한 후에 새로 만들기 단추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 레이블 마법사와 원본으로 사용할 테이블 또는 쿼리를 지정을 하면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뭐다? 주소 레이블이다. 문제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글 있죠? 한글. 한글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소 레이블 보고서와 같은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글에서도 이 기능이 있거든요. 주소 레이블 보고서가 있거든요. 어떤 기능일까요? 어떤 기능? 혹시 아시는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어떠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꼭 보내주세요. 있습니다. 힌트는 매자로 시작하죠. 매자. 힌트는 매자로 시작합니다. 매. 그쵸? 매자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글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저도 그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교사, 임용 대신 교사, 공무원 교육연수원 가면 또는 교직 어떤 연수원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한글 교육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실제 한글 교육을 하다 보면 제일 교육하기 힘든 과목이 한글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하는 범위에 대해서 한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고급화된 기능들을 주로 가르칩니다. 고급화된 기능. 실질적으로 한글에 문서 작성하는 거는 모르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기능들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바로 주소 레이블 기능입니다. 아시는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머리글 바닥글 요약정보 표시라는 것은 머리글과 바닥글의 요약정보를 표시할지 말지를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보고서의 머리글 바닥글은 이용하여서 날짜라든지 페이지 번호, 집계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표시할지 말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폼에 사용되는 함수는 보고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날짜와 페이지 번호 보면 날짜 표시. 보고서의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메뉴에 삽입의 날짜 및 시간을 이용하여서 쉽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 입력란 컨트롤을 이용하여서 함수를 사용하면 날짜와 시간 표시를 얼마든지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지에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시험지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여기서 이제 페이지 번호식이지만 이런 비슷한 기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페이지 번호, 요 부분인데 요거랑 연관돼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 버튼을 선택을 하면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 아이콘, 도구모음 중에 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알아둘 거는 요거 꼭 외워두시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세요. 페이지 번호식입니다. 페이지 번호를, 현재 페이지 번호와 전체 페이지 번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현재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라고 하고요. 그냥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 S 붙은 페이지 S라고 합니다. 페이지 S라고 하죠. 전체 페이지 수가 3페이지고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일 때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1/3페이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는 입력하고요. 수식이니까 는 입력하고 페이지 대괄호 붙어야 되는 거예요. 페이지 페이지 S 앰퍼샌드라는 것은 뭐냐면 앰퍼샌드는 문자열 결합 연산자가 앰퍼샌드야. 문자를 말하는 거다. 결합시키는 연산자다. 그래서 페이지 현재 페이지하고 슬러시 전차 페이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라는 문자하고 두 개를 뭐해라? 앰퍼샌드 해라. 연산시켜라. 결합해라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페이지에다가 페이지를 붙이고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3페이지 중에서 현재 페이지 이게 나오겠네요. 3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이게 나오겠네요. 포맷이라는 함수입니다. 포맷이라는 함수인데 현재의 페이지 형식을 이 형식으로 해라. 이 형식으로 보니까 0이 두 개죠. 0이 두 개라는 것은 1페이지면 1이 아니고 01로 표시해라. 이거예요. 01.
그리고 뒤에 페이지를 붙여라. 포맷을 실질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보고서에는 요게 많이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집계정보 표시라는 것은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는 함수를 이용하여서 레코드의 개수, 합계, 평균 등과 같은 집계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룹 머리글 바닥글,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등의 집계정보를 입력하면 각각의 페이지별, 그룹별, 보고서별 집계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머리글 바닥글 집계정보를 입력하면 보고서의 처음과 마지막 페이지에 집계정보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누적 총계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누적 총계는 보고서 입력 컨트롤에만 적용되는 속성으로 보고서의 레코드나 그룹별로 누적값을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컨트롤러 속성이 데이터 탭의 누적 총계 속성을 이용을 하고요. 아니오와 그룹과 얘가 모두가 있는데 아니오라는 것은 기본값으로 현재 레코드의 원본으로 사용하는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란에 표시하는 걸 아니오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룹으로 하면은 바로 요겁니다. 그룹으로 하면은 그룹 누적 총계를 구하는데 그룹별로 누적 총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으로 선택하면 돼요. 모두 선택하면 그룹과 상관없이 보고서의 마지막까지 값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오는 누적이 안 되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 사용하는 필드의 값이 입력란이 그대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것은 그룹별로 누적을 구하고 모두라는 것은 전체를 다 그룹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에 해당하는 서식을 부여하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면 보고서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각 컨트롤, 입력란 등의 서식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조건은 최대 3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으며 각 조건을 만들 때 적용되는 서식을 별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지정할 때는 만능 문자, 와일드 문자라고 하죠. 별표와 물음표 이걸 사용하여서 텍스트나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 자체가 보고서 파일 자체를 형식 자체를 MDB 파일에 XS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저장할 수 있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 파일에 내보내기를 이용하면 다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 HTML 파일, 서식이 있는 문자 형식 RTF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리포트,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보고서 시험제 약 3문제에서 역시 4문제가 보고서에 출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보고서는 다행히 이게 시험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고득점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책 한 권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건데 이건 제가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 책. 그만큼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데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니까요. 꼭 한번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을 정해놨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 되셔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이 책이. 그런데도 현실 세계에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서 한 번씩 여러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책을 읽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 책을 못 사보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읽던 책이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에게 다시 반납을 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책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책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매크로 부분 있거든요. VBA에 대한 매크로 부분 그 부분 하고 역시 3과목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